지난번에 본 강좌의 제목을 짜라 설화라고 했었습니다. 부르기는 좋습니다만 본래 의무와 일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짜라 차설,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설파했다, 말했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의 목적은 이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영성적 인식, 영성 강의로 영성적인 인식을 하면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물질계, 철학적 용어로는 현상계이죠. 현상계에 모든 이쪽의 이야기와 영성적 인식, 이것을 이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성적 인식으로 인한 목적이죠. 그런데 이 영성적 인식이 일단 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신비주의 그 경도돼 가지고 무슨 신비 체험 그런 거를 자꾸 반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문학과 인문학의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제 이전의 강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학과 인문학에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철학이죠. 현명해지는 공부, 철이 든다 해서 철이 들기 위한 공부죠. 철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철학의 비중이 이제 많아지는데, 특히 이제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 설화, 짜라 차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완료 때까지 일반 영성 강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까지 제가 했던 영성 강의가 이런 물질계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을 이제 과학적으로 인식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제가 젊을 때도 이제 철학 공부로 책에 대한 열망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많이 사놓고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다 읽은 것도 일부 있지만, 중간에 읽다 포기한 것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철학이란 거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문학과 인문학이 그렇듯이 가장 단적으로 이 영성적 인식, 완전 진리, 그러니까 절대 진리와 하늘나라 진리, 그거와 일단 세상, 물질계, 현상계 사이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학문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이것을 완전히 보강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말로 보강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영성적인 진리를 완전히 정리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 바탕이 좀 더 이제 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강의, 이것은 이미 다 있으니까, 이 강의는 이전에 이제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비롯한 여러 이제 재생 목록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성적 강의를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좀 이전의 것들, 그런 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물론 가끔은 합니다만은 영성적인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 차설을 해설하는 강의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바탕은 또 영성적인 이제 그 바탕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변질했다, 바뀌었다, 그렇게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의 제6장이죠. 이때 모든 사람의 입은 벙어리가 되고 그들의 눈은 한 곳으로 쏠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입은 벙어리가 되고, 그건 다 별거 아니라 영어로는 턱이 빠졌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가 쳐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놀라워서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눈은 한 곳으로 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관심사,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광대가 자기의 일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대가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거, 이거 자체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이제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하려는 것이죠. 밧줄은 두 개의 탑 사이에 걸쳐 매놓았었고, 광대는 한쪽 탑의 작은 문을 열고 나와 주리를 걸으며 시장과 군중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럼 여기 밧줄과 광대의 상황, 이것을 한번 이제 살펴야겠습니다. 두 탑이 있습니다. 밧줄은 두 개의 탑 사이에 걸쳐 매놓았고, 광대는 한쪽 탑의 작은 문을 열고 나와, 광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쪽 탑의 작은 문을 열고 나와 주리를 걸으며 시장과 군중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여기 뭐 시장, 여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건 뭐 소설적인 묘사죠, 그냥. 네. 그가 밧줄의 중간쯤 갔을 때, 밧줄의 중간쯤 가게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듯이, 펜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걸 조심하면서, 떨어지기가 조심하면서 이제 밧줄의 중간쯤 갔습니다. 이거는 이 상태 까맣게 다시 표시합니다. 밧줄의 중간쯤 같습니다. 그 작은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게 다시 한번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오색 무늬가 놓인 옷을 걸치고 또 한 사람이 광대가 나타났다. 먼저 광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묘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오색 무늬가 놓인 옷을 걸치고, 그러니까 뭔가 좀 특수나 보인다, 그런 것이죠. 오색 무늬가 놓인 옷을 걸치고 또 한 사람이 광대가 나타났다. 그는 발을 재촉하여 앞서선 사람을 뒤쫓았다. 이렇게 새로 광대가 나와서 뒤쫓았다는 것입니다. 앞선 사람을 뒤쫓았다. 그리고는 앞으로가 이 절름발이야. 앞으로가 이렇게 좀 걸음이 왜 이렇게 늦냐 이거죠, 만약 절름발이가처럼 왜 이렇게 늦냐. 그러니까 앞으로 가 하고 이제 뒤 따라가는 자가 앞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서운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었다. 이 뒤에 있는 자가 무서운 목소리를 외칩니다. 앞으로가 이 게으름뱅이, 그리고 또 밀매자라고 번역이 딴 데에도 있습니다. 예. 밀매자. 그런데 이 밀매자의 원어는, 그러니까 슐라이히 핸들러. 그러니까 그 슐라이히 핸들러라는 건데, 슐라이히가 포복하고 모래 행동하다. 핸들러는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개념적인 말로서 몰래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구체적인 말로 밀무역자라고 했는 이 독일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밀무역자라고 얘기한 거, 그거는 좀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그대로 숨어서 목적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암행자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떳떳지 못한 자, 뭐 그런, 이제, 떳떳지 못한, 변변치 못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행자. 남한테 자기 행위를 떳떳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게 장대를 잡고 가는 거죠. 예. 장대를 잡고 가는데, 줄을 타는데, 떳떳하게 가지를 않고 어떻게까지 우물쭈물 천천히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 그러니까, 이 밀매자, 암행자, 떳떳지 못한 자야, 창백한 놈, 그냥 얼굴, 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얼굴이 그냥 질리고 좀 뭔가 무서워하는 그러한 자. 내 발길에 걷어차기 전에 이 뒤에 있는 자가 이제 걷어차서 그냥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더 빨리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거예요. 너는 이 탑사에서 무엇을 하려는 거야? 무엇을 하긴 뭐합니까? 이게 밧줄을 타죠. 그런데 네 집은 탑속이야. 너는 이 탑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여기서 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제?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에 밧줄. 여긴 짐승이잖아요? 짐승탑이잖아요? 짐승탑? 네. 네 집은 이 안에 있어. 이 탑 속에 있어야 되는데, 뭘 나왔냐, 이거죠? 너는 이 탑사에서 무엇을 하려는 거야? 네 집은 탑 속이야. 넌 그 속에 갇혀 있어야 될 놈이다. 너는 짐승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야 될 놈이다. 거기서는 너보다 우수한 자의 자유로운 앞길을 막고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도 않는 우물쭈물하면서 이제 인생을 사는 자가 정말로 이렇게 확 이렇게 가려는 자, 그런 자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죠. 여기는 초인탑이라고 써있죠. 초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앞길을 왜 막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쭈물할 바에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제 인생길을 갖다가 이렇게 우물쭈물 좀 떳떳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생을 당당하게 앞서 개척하는 자의 앞길을 막고 방해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길을 막고 있단 말이다. 그래놓고 그리고 말이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더욱 다가갔다. 말을 하면서도 더욱 다가갔죠. 드디어 바짝 뒤까지 쫓아갔을 때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벙어리가 되고 눈을 부릅뜨게 되었던 것이다. 예. 그 광대는 악마와 같은 소리를 지르며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자의 머리 위를 훌쩍 뛰어넘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진짜 그냥 죽기로 살기다 하면서 이렇게 훌쩍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땅 위에서도 뛰는 게 위험한 건데 줄 위에서 훌쩍 뛰었다는 것은 엄청난 행위죠.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를 넘어간 상대가 나를 이기려구나.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빨간 진짜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자는 이게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뒤로 쫓아가는 거 자체 그거에 불만은 없다는 겁니다. 왜 빨리 안 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가니까 휙 넘었어요. 이 자도 굉장히 위험한 건 행위인데도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자가 이 지체된 자를 해코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훌쩍 뛰어넘었던 것이다. 그리고 머리 위를 넘어간 상대가 나를 이기려는구나 하고 생각한 먼저의 광대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뒤에 온 자가 나를 넘어가고 나를 이기는구나, 경쟁에서 이기는구나 생각한 광대는
이러는구나 생각한 광대, 먼저의 광대는 눈이 뒤집혀. 이거 아주 또 큰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자기보다 나중에 나온 자가 자기 앞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 밧줄을 헛디디고 손에 들었던 장대를 내던지자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예, 장대를 가지고 균형을 잡았는데 장대를 내던지고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떨어지면서 그 장대보다도 더 빨리 손발은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장대는 뭐 천천히 떨어지고 손발부터가 일단,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존재 가지고 가는 인생을 가지고 가면서 그 도구, 재산, 물질 이런 것을 잃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자신은 이제 재산을 잃기 전부터 이거를 허우적거린 거죠. 그거를 잃는 것보다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이제는 나는 끝장이구나 하고, 인간은 불안해하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렇게 두려워하죠. 손발은 허공에서 더우적거렸다. 그러자 시장과 군중은 폭풍에 휘말리려는 바다와도 같았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밀리고 닥치고 했다. 특히 광대가 떨어진 바로 밑바닥은 혼란이 더욱 심했다. 아니, 사람 많이 모여있는데 뭐가 떨어진다. 그건 뭐 상상 설명 안 해도 그 혼란상, 그리고 특히 떨어진 곳 북은 이쪽은 이제 더욱더 우왕좌왕하죠. 예. 그러나 짜라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짜라도 마침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는데 꼼짝도 안 했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꼼짝도 안 했습니다. 여기 그 광대는 거의 바로 옆에 떨어졌던 것이다. 바로 옆에 사이드,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광.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아직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이제 뒤에 할 이야기, 전개될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금방 죽지는 않았죠. 잠시 후 매대기를 당한 이 육체에게도 이제 팽개치지다, 이제 그냥 떨어졌다 그렇게 단순히 번역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좀 패대기, 매대기 뭐 그런 거 얘기를 많이 쓰이죠. 이게 휙 내던지고 뭐 반죽 같은 거 그걸 아무렇게다 버렸다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그냥 영어로는 셔터, 막 털어서 버린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당한 그런 거다 이거죠. 이 육체가 그런 걸 당했다. 이제 운명으로부터 마치 떨궈내듯이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 매대기를 당한 이 육체에게도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는 짜라가 자기 옆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짜라는 그냥 그 떨어진 자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와, 경건하게.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하고 그는 묻고 말했다. 떨어진 광대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계속 말하죠. 나는 언제든 악마가 와서 내 한쪽 발을 걸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내 인생을 딴지 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내 인생을 이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악마가 이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오. 악마가 당신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겠소? 옆에서 이제 자기한테 꿇어앉으면서 호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그걸 당신이 도와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짜라가 말합니다. 내 명예를 걸겠소. 자기의 모든 존재의 가치, 명예를 걸겠습니다. 하고 짜라는 말하면서 그대가 말하는 그런 따위는 일체 존재하지 않소. 여기가 핵심이죠. 악마는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자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육체보다 먼저 죽을 것이오. 이 육체라는 말은 또 단순히 몸이라는 것보다 라이브, 그러니까 그 독일어 라이브,
그러니까 영어 life죠. 그러니까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생명보다 먼저 죽을 것이오. 이건 사실이 사람이 혼수상태, 죽거나 혼수상태 이렇게 해도 쓰러져 있어도 맥박을 띄고 숨은 쉬고 그러죠. 그런데 정신은 사라져 있죠. 이게 영혼이 먼저 떠나갔어도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생명보다 먼저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나? 죽을 것보다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은 여기 상관 않는데 이렇게 기진맥진 죽어서 가면서 이렇게 그럴 때는 이미 떠나가 있을 텐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광대는 이 말을 듣고 의심쩍게 눈을 짓떴다. 아니 여태까지 듣던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대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제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잃을 것은 하나도 없겠소. 요거보다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짜라가 한 말이 그러니까 당신의 죽으면 영혼 떠나버리고 지상에 무슨 어떤 일이 생기든 책임지지 않는데 뭐가 두려우냐? 근래 우리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연상됩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그야말로 미심쩍은 어떤 성추행 고발을 당하니까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 지상에서 뭐라고 그냥 정치적 반대자가 수행자, 성폭행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하든 두려울 거 없다 이거지. 떠났으면 그만이에요. 떠나면 그만. 그러니까 짜라가 얘기하듯이 그런 유물론적인 거라고 하면은 언뜻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100% 전부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오래 사는 것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죽으면 끝이고 패배자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는 거가 최고지. 죽는 거가 뭐가 그게 옳으냐.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때 이 의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짜라가 이게 죽을 때 당신의 영혼은 먼저 당신의 생명보다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하지 않을 건데 뭐가 두렵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을 때 평안하게 죽지요. 그냥 나는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라면은 그냥 생명 물질 어떻게 해서라도 사는 거 어떤 세월호 선장처럼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사는 거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남 구해주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는 거. 그런데 짜라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냐?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자기의 영혼은 이 지상의 일을 다 끝마치고 여기를 떠나고 미션 어컴플리시드 소명을 다했는데 근데 뭐가 두려웠지?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살았다 이거죠. 이렇게 자기 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더 능력 있는 자로부터 비난과 조소와 열시를 받고 결국 그에 의해서 이렇게 인생을 그냥 인생 자체가 망했는데 그래도 이 짜라가 무릎 꿇고 경배할 그럴 대상이 되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았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잃을 것은 하나도 없겠소. 광대가 떨어진 광대가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먹이와 채찍으로 춤추기를 훈련받은 한 짐승에 지나지 않소.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모든 거 부질없다 편하다 그야말로 서커스에 먹이와 채찍으로 훈련받은
동물과 달을 게 뭐 있냐. 나도 광대 타서 사람들 웃기려다가 그렇게 살다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자라는 말합니다. 그대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그대의 직업으로 삼았소.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소. 뭐 현실에서 뭐 그거 자체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초인과 짐승 사이에 이렇게 밧줄인데, 이 밧줄을 실천하느라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거, 이걸. 이 탑 속에 가만히 있는 자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 자가 얘기를 하기를, 너희 집은 이 아닌데 왜 나왔냐고 막 야단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와 비슷한 이제 자질을 가진 자의 많은 자들은 이 짐승탑 안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 자가 이 짐승탑에 있어야 할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왜 나왔냐 이렇게 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는 불안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도전 정신 그 자체만으로 이제 가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직업으로 삼았어. 그것은 멸시할 수 없는 일이요. 그건 존경할 만한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스스로의 직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이제 직업이라면 업이죠. 업, 스스로의 업으로 자기의 그러니까 해왔던 일, 그걸로 인해서 지상의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하다 죽다, 뭐 하다 죽다, 무대에서 죽는다, 뭐 그런 걸 영광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기의 어떤 그 위험이 있으면서 짐승에서 초인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실천하다 죽었으니 오히려 오히려 영광스럽고 오히려 훌륭한 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기에 내가 이 손으로 그대를 매장해 주겠소. 당신을 잘 장세 지내 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광대에 떨어진 광대는 그 생의 가치를 그 생으로 완전히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인생 동안 받았던 치욕 그런 것도 다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의 영혼이 먼저 생명보다 먼저 떠날 것이다.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이제 인생에서 받은 치욕과 무슨 그런 것들 다 소용없다. 이제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끝났으니까 그 인생 동안에 받은 무슨 그 여러 가지 그냥 그 안 좋은 업보, 치욕, 모욕, 굴욕 그런 것들 다 소용없는 거다. 다 목적을 위해서 다 상관없는 거다 이거죠. 물론 그 영광도 부질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소용없다. 그 지상에서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직업으로 삼서 그것은 멸시 없는 일이요.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기에 이제 그대는 스스로의 직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자기 가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때문에, 자기 가치 실현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존경의 염으로 뜻으로 그러한 내가 이 손으로 그대를 매장해 주겠습니다. 짜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죽어간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겨우 손만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고마워서 짜라의 손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았다. 그렇게 아주 그냥 철학서가 아니라 이제 소설적인. 이 책가 시간이 더 많이 있었다면 소설도 충분히 썼겠죠. 아마도 이제 물론 그보다 더 그러니까 40세 때까지 살았으니까 시간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하지만 또 그보다는 생각 자체를 내보내는 거가 더 많았으니까 더 우선이었으니까 이제 소설적인 구상 그런 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 7장으로 갑니다. 그런 동안에 저녁이 되었다. 시장은 어둠에 쌓이고 호기심과 공포심도 지쳐서 군중들은 뿔뿔이 헤어졌다. 이제 많은
우리에게 마린을 달라. 현대의 중산층과 같은 안락한 삶을 원하는 마린을 달라고 했던 그 군중, 그 사람들도 이제 다 갔습니다. 다만 짜라만이 죽은 사람 옆에 앉아 생각이 잠겼다. 아주 분위기 딱 되죠. 그리고 시간을 잊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시간이란 게 없어요. 그냥 딱 앉아서 그러니까 이 안에 무릎을 꿇고 여기 누워 있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이 깊어져 찬바람이 이 고독한 사람들을 스치고 불었다. 고독한 사람들이라고 했네요. 이미 이 사람은 이렇게 갔는데 철저히 유물론 철저 물질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 사람 떨어진 광대도 분명히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과는 끊었습니다. 지상의 여러 가지 영욕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짜라는 몸을 일으켜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짜라는 오늘 훌륭한 고기잡이를 하였구나. 사람을 얻으려다 얻지 못하고 송장을 얻었구나. 훌륭한 고기잡이. 고기잡이는 이제 고기잡이란 말 별로 좋지 않고 고기 그러니까 어부할 때 어는 물숫자가 있어가지고 낚시질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 얘기하죠. 물고기. 우리나라 이제 우리 삼면이 바다로 쌓인 우리나라인데 이상하게 물고기 피쉬 어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서 물고기라는 이상한 말만 있죠. 그건 이제 이른바 순우리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몽고라든지 그런 여진 바다가 드물었던 물이 드문 그쪽에서 온 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우리 민족이 피쉬, 어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왜 물고기라는 그런 이상한 말만 있고, 그러니까 그 해당한 어류와 피쉬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바다와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잠깐 지나갔는데 이제 짜라는 몸을 일으켜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 말했다. 훌륭한 어부 낚시질을 하였구나. 어부 일을 하였구나. 사람을 얻으려다 얻지 못하고 송장을 얻었구나. 이거 다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까 했더니 이게 아니고 송장을 얻었어. 그러니까 짜라가 세상을 향해서 탁 처음 나서자마자 얻은 사람이 이제 송장을 얻었다. 시체를 얻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이며 결국엔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까 여기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시무시한 것이다. 우스스한 것이다. 음침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또 오히려 원어 또 얘기할까요? 운하임리히 뭐 그러는데 무시무시한 음침하다. 운하임리. 근데 하임리히란 말은 비밀이라 은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은밀한 것이 아닌 거가 무시무시하고 음침하다. 그러니까 자기 비밀이 탄로나고 그런 거 자체가 무시무시하고 음침하고 으스스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 생을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다 드러나고 그냥 결국은 이렇게 그냥
몰락한 거. 그런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란 것이. 결국엔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런 의미도 없다도 참 재밌는 게, 이것도 독일어 원어 SINN입니다. 근데 영어의 신이라는 건 죄라는 거고, 그거하고 관계없고, 요게 마음이란 건데, 힘과이란 뜻도 됩니다. 의미도 되고, 뭐 그런 거. 근데 힘은 또, 중국어 발음은 신입니다. 신아. 똑같아요. 신, N 받침. 그러니까, 동양어하고 독일어하고, 많이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힘과 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인생이란 부질없다. 인생이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생이란 두렵고 부질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광대조차도 숙명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광대조차도 숙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또, 광대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막 웃고 즐겁고, 막 놀고, 즐기기 위한 직업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재밌게 즐기기 위한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가져도 그리고 그 광대 우리 현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미디언, 개그맨, 희극인 배우 그 중에 오히려 진짜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 기타 그렇게 해서 유명을 달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즐겁고 웃기고 그런 것으로서 모든 인생을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사람들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심각한 내면은 엄청나게 무섭고 심각한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광대조차도 치명적인 그런 운명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이거죠. 나는 인간에게 생존의 의의를 가르치란다. 나는 살아가는 법则.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알리겠다. 뭐냐? 초인이다.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초인이다. 초인이다. 그것은 인간이란 검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번개불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정말로 그냥 구름에서 그냥 풍 번개불 이렇게 나오듯이 화끈하게 이게 초인이 되어야겠다. 좀 그런 뜻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초인이다. 인간이란 검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번개불이다. 인간이라는 이제 검은 구름. 번개불은 구름보다 훨씬 높은 데서 생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확 뚫고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런 초인의 시련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막고 있지만은 이 번개가 내게 있어서 검은 구름을 뚫는 건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죠. 검은 장막이 있으면 거기 빛이 그걸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안 되죠. 하지만은 번개불은 너무나도 쉽게 검은 구름을 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초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아직도 나와 인간과의 거리는 멀기도만 하다. 자신이 실현하는 이 초인과 인간들 우리에게 말이는 되게 해다오. 좋은 아파트에서 건강관리 잘하고 아침 저녁 산책하고 그러면서 그냥 풍요롭게 살고 그러는 우리 말인이 되게 해다오. 그렇게 이 군중들 인간들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이란 것은 100% 나쁜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진화해 나가는데 과거 원시인 중세 이렇게 보다 더 좋아지긴 하는데 이 초인이 되어야 하는데 니체의 말로는 초인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어느 다른 방향으로만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초인이 되지 못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인간은 뭐냐면 말인, 라스트맨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인생가치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인간 진화의 극대화. 마지막 끝은 뭡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수입 얻으면서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사람 관계 가끔 친구 만나고 즐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상 없죠. 그게 마지막 인간 말인입니다. 나와 인간과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가 나의 마음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과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아? 안 통하죠.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소통. 우리 소통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게 뻥 트여가지고, 그야말로 트인다는 게 뭡니까? 그냥 먹구름에 번개불이 확 내리는 거, 그게 바로 트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이에 뚫리는 거. 그러니까 소통. 니체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이 말이 나는 마음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과 통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소통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먹구름에 번개불이 뚫듯이 그렇게 트여서 이렇게 소통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는 아직도 바보와 송장과의 중간 문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초이는 너나 가져라. 우리는 마린을 갖겠다. 네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마린이 말로 좋은 건데 그것도 모르냐?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짜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짜라는 바보와 송장. 근데 바보만 또 못하. 송장에 가깝다는 얘기죠. 바보도 자기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는데, 바보도 좋은 게 좋은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것도 모르고 있으니 바보만 또 못한 거죠. 그래서 꿈틀거리니까 어쨌든 송장보단 낫고, 그러니까 바보와 송장과의 중간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밤은 어둡다. 짜라투스트라의 갈 길도 또한 어둡구나. 이것도 다 바로 동양권은 똑같은 말. 아마도 니체가 전생에 동양에 살았다면은 일모도원, 날은 어둡고 갈 길은 멀구나. 이 말을 분명히 알았겠죠. 일모도원, 날은 저물고 길은 멀다. 자라투스트라의 갈 길도 그렇다. 멀다. 오라 그대 차디차게 굳어버린 동반자여. 그러니까 불러온다고 올 수도 없는데 아마 이것은 오라가는 게 뭐냐? 이자의 영혼 보고 떨어져 죽은 광대 보고 자기와 함께 가자 이 얘기죠. 영혼이 함께 하자. 오라, 자기한테로 오라. 그대 차기차게 굳어버린 동반자여. 내 이 손으로 그대를 파묻어주리라. 후하게 장사 지내주리라. 자, 그곳으로 그대를 업고 가리라. 그대를 업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 동반의 첫 동반자가 바로 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황대의가 떨어진 사건을 아주 소설적으로 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짜라는 이게 너는 더 이상 지옥이니 그런 거 없다. 영혼도 그냥 여기 그대의 생명이 완전히 물질적 생명, 육체적 생명이 끝나기 전에 이미 떠나버리고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러니까 그 광대도 그렇게 알아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에 부질없는 모든 것들, 영욕과 그런 거 다 사라지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니체는 그 광대야말로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삶을 바친 자이니 그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에게 경배하고 몰 꿇는 게 아니라 초인을 향하여 가다가 떨어진 자. 그러니까 초인이 됐어도 물론 초인도 존경할 만하지만 초인이 되려고자 하는 자, 결과보다도 과정, 초인이 되려고 했던 자, 그 자를 이제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완전히 그냥 결론진 그런 자를 존경하고 그 자를 이제 자기 동반자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반자로 하고 아직도 밤이 이제 어두워졌지만 이제 앞으로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가 그 동반자의 어떤 예우로서 그 자의 그러니까 지상 잔해를 자기가 업고 밤중에 가가지고 이제 좋은 자리를 찾아서 묻어주고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으로 보아리라 이렇게 해서 짜라는 첫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송장 그러니까 험한 꼴부터 보면서 그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